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협업과 클린 코드라는 좀 거창해 보이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웹개발팀의 하조은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 자체는 클린 코드, 담대한 협업이라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발표 자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인 뱅크 샐러드의 견해와는 약간 상이할 수가 있다는 점, 논란의 여지가 살짝 있을 수 있어가지고, 물론 저는 되게 조심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다룰 거고요. 제 발표 자료 전체나 그리고 이 컨텐츠 전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론을 앞에서 다루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컨텐츠를 들으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좀 너무 부실한데 하는 표정이나 이건 좀 뭐야 생각보다 별론데 하는 표정을 지으면 제가 긴장해서 말을 더듬어요. 그런 컨텐츠가 더 떨어지니까 피드백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문조사 해주시고, 지금은 약간 밝은 미소와 조금 인정해주는 표정 지어주시면 제가 즐겁게 그리고 조금 유익하게 컨텐츠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생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생이라고 하니까 이건 또 뭐야 싶으실 건데, 제가 그냥 붙인 용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기가 만든 용어를 설명하면 국어사전 한번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란, 또는 그런 생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또 영어 사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not looked at by people 이건데, 사람들에게 돌봄받지 않은 상태로 자란 어떤 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생이 그런 맥락에서 야생 개발자라는 어떤 키워드는 그럼 제가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협업이 적은 개발자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좀 많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개발해본 경험이 적은 개발자다라고 해서 야생 개발자라고 스스로 부르기로 했고요. 또 저는 사실 뱅크샐러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그러하시겠지만 문과 출신 개발자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문학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 선임들에게 시를 써주기도 하고, 떠나는 선임들에게 잘 가라고 시를 써주기도 하는 그런 약간 문학 소년이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군대를 전역하고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면서 했던 생각이, 프로그래밍 제법 문과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 컨텐츠를 몇 번 들으셨던 분은 제가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으로 프로그래밍을 좀 시 쓰듯이 하면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코드는 함축적인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거든. 코드가 나왔어요. 혹시 뒤에 보이시나요? 네. 너무 안 보이시면 좀 앞을 끌려 그랬는데 일단 보이신다니까 이대로 갈게요. 함수가 하나 실행되고 거기에 또 계속 뭔가 실행시키고 막 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함수 이름들이 굉장히 짧게 함축적인 느낌으로 막 정의해뒀어요. 이걸 사실은 이 이름만 봐서는 이게 뭐다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멋있는 코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 코드냐면, 살짝 피너트를 나갈게요. 대출 상품 페이지인데 이런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을 필터링 해주고요. 그리고 금리 순으로 혹은 또 한도 순으로 이렇게 솔팅해주는 코드예요. 왜 안 돌아가지? 아무튼 등록수는 돌아가는데 낮은 금리수는 돌아가고요. 높은 한도수는 돌아갑니다. 이게 필터링 됐을 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역시 클린하게 코드를 짜지 않아서 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팅할 수 있는 코드고요. 이쪽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함축적인 코드로 작성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이어나가면서 버전 4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전 1이고요. 버전 1, 2, 3, 4까지 갈 건데, 전반적으로 코드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클린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살짝만 하고 지나가면요, 렌더링 되는 거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이벤트들을 받아서 이게 솔팅인 경우에 솔팅하고 필터링 경우에 필터링 하는 거예요. 설명이 별거 없네요. 그렇게 하는 코드고요. 이 코드를 짜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호환 코드는 적당히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코드 보면서 우아한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비개발자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코드의 우아함을.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게 우아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시면 함수에 인자로 값을 넘기면서 대입도 하면서 막 넘겨요. 그리고 그 이벤트 함수에서 전달되는 저 위에 F라고 되어 있는 저 함수에 그 실행을 다른 함수를 여러 번 실행하려고 AND 연산자를 썼어요. 막 톡을 C라는 저 함수 앞에 AND 연산자가 보이죠? 그래서 함수를 두 개를 실행하면서 종료하는 거예요. 우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sort라고 되어 있는 저 이벤트 함수에도 뭐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컴페어의 키 값으로 어떤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할당하면서 키 값을 전달하는 트릭을 막 써서 우아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코드는 짧고 예쁜 모양의 코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짧고 예쁘잖아요.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고 뭔가 짧고 되게 뭔가 아름다워. 그래서 깨끗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함수에서 쓰는 변수명들도 짧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각형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름이 짧아야 사각형이 들어오잖아요. 지으면서 너무 이거는 깨끗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좋은데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잖아요. 역시 그 덕에 좀 있어요. 아 좋아, 이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옆에 있는 개발자면 설명하면 되잖아. 이거 이런 거예요. 이해했잖아.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협업을 위한 코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두 사람 일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코드 가능해요. 앞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이상 또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더 나은 어떤 협업을 위해서는 이런 코드가 좋지 않은 코드인 거죠. 그럼 협업을 위한 코드가 뭘까? 이 얘기를 다룰 거예요. 그럼 협업은 무엇일까? 저희 베크샐러드에서는 담대한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텍스트가 있어요. 경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협업이라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협업이다. 이런 용어가 있을 만큼 협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담대한 협업은 도대체 뭔데?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뭔가 멋있죠? 담대함, 올비 이러면서 협업 이렇게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이 단어를 교육하기 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가지 어떤 키워드들도 이 담대한 협업을 설명하는데요. 개발자인 제 입장에서 가장 와닿았던 건 공유와 피드백이라는 단어였어요.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넷맛 따고 이모지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좋아. 냄새를 맡으면 빠르게 공유하자가 저희의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공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회의하다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넷맛 바공인데 이건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어떤 문화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2달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3번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 혹은 이런 부분 고쳐주세요라는 피드백을 계속 수시로 받고요. 그를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이게 저희 내부의 문화인데 그렇다면 개발자에게는 공유와 피드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개발자에게 있어서 공유와 피드백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다들 아마 하고 계시고 또 하고 싶으실 거예요. 바로 코드 리뷰입니다. 개발자는 코드 리뷰로 공유하고 코드 리뷰로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고민이 이건 거죠. 그럼 개발자의 담대한 협업은 코드 리뷰를 잘하는 건데 협업하기 좋고 리뷰하기 좋은 코드를 짜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리고 그런 사례는 어디 있을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클린 코드라지. 이거 뭐 약간 광고일 것 같아서 광고 아니라고 불렀어요.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거.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책을 함께 스터디하면서 담대한 협업에 맞춰서 클린 코드를 우리 각자 개발 부문에 적용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했고 저는 그 내용에서 영감받은 것 그리고 그 내용에서 좋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고 해요. 클린 코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어갈 건데요. 챕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의 사실 앞부분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이 하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설명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가져온 내용 7장까지의 내용도 챕터 1의
깨끗한 코드, 챕터 2의 의미 있는 이름, 그리고 3와 4의 함수와 주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서 오류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챕터와 가진 의의에 대해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클린코드 이 책 초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클린코드 우리가 코드 리뷰를 할 때 여러분들의 동료가 그 코드를 보면서 WTF를 외치는 빈도가 그 코드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수치라고 말해요. 한국말로 하면 이건 뭐지 정도가 되겠죠. 코드를 보면서 이건 뭐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스코어를 하나씩 매기는 거예요. 분당 그게 몇 번 나온다. 많이 나올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제 코드를 토대로 이건 뭐지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함수명을 보고 이건 뭐지. 사실 지금 제가 표시 안 했지만 더 많겠죠. 그래서 뭐 할당하는 부분에서 이건 뭐지. 엔드한 전자 쓰는 거 보고 이건 뭐지. 그리고 이름 정한 거 보고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외치겠죠. 계속 외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드가 갖는 의미에 대해 궁금함을 가질 거예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클린 코드를 짜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깨끗한 코드란 챕터여서 깨끗한 코드는 잘 쓴 문장처럼 읽힌다고 말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미 짠 이 코드를 잘 쓴 문장처럼 바꿔볼게요. 지금 이 코드가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뭔가 우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읽히진 않아요. 그렇죠? 잘 읽히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어요. 물론 코드 전반적으로 되게 길어졌지만 코드가 서술적으로 풀려서 전반적으로 문장처럼 읽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onClick 이벤트, 알고 보니까 이벤트 1은 onClick 이벤트였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hasC는 hasClass였어요. 클래스와 같는지 확인하고 싶은 함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if 연산적 조 검사해서 이 친구가 만약에 all이라는 클래스를 가졌으면 그러니까 프라임이 뭐냐면 1금융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메인 지식이니까 1금융권을 인 경우만 발라내라. 그래서 필터드된 제출 상품을 setState 해라 라는 어떤 코드로 간결하게 떨어지는 거죠. 혹시 이 코드가 이해가 안 간다면 제가 아직 수련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뭔가 문장처럼 읽히도록 코드를 작성해서 문장으로 읽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코드가 조금 더 띄우고 싶으시다면 이거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읽히고요. 팀원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앞에 로키가 나와서 뒤에 토를 넣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의미 있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깨끗한 코드가 이 책 전반의 그런 베이스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천할 건데에 대한 얘기가 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의미 있게 지어라, 함수는 어떻게 써라, 주석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오류 처리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라가 나오는 거고요. 의미 있는 이름, 함수, 변수의 이름을 짤 때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라. 사실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례를 한번 통해 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clear empty key라고 함수가 있었고, 보시면 내부의 기체가 clear empty key에 전달되고요. 그 전달된 값에서 유저 인포라는 값에 떨어지게 되는 값은 젠더라는 키에 옵션으로 들어간 유저 젠더가 널이 들어가면 날려버리고 아이디랑 네임만 전달하는 함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키가 clear empty key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를 제가 작성해서 그 내부적으로 코드 리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질문 남겼습니다. clear empty key의 동작을 봐도 네이밍이 약간 비어있는 값들을 없애는 것 같은데 뭔가 clear는 싹 지워버린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clear라는 워딩에서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괜찮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컴팩트가 어때요? 제안하는 거예요.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컴팩트라는 그 키워드를 쓰는데 이 키워드는 보통 그렇게 쓰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제가 컴팩트 오브젝트를 제안했죠. 그랬더니 또 돌아온 답변이 그러면 깔끔하게 컴팩트로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걸 보니까 컴팩트는 또 너무 추상화 레벨이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누군가가 와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컴팩트라는 앞에 이름을 붙여서 뒤에 뭐를 컴팩트하는지 적어주는 식으로 가죠.
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시리즈의 코드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코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우리가 공유하고 합의된 어떤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사실은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겪고 계시고 이미 많이 시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의미 있는 이름, 의도를 드러내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팀을 소통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팀이 소통해야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버그를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싶었고요. 또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나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프로그래밍은 연을 글짓기와 비슷하다. 사실은 앞에 맥락을 계속 띄워보면 깨끗하게 읽히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건 글짓기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코드를 짜서 전달했어요. 렌더 인포라는 함수를 전달했고 이 친구는 컴포넌트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태그와 서피규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가 있으면 엔드 연산으로 검사해서 펜을 렌더링하고 서피규어도 마찬가지로 검사해서 있으면 피규어를 렌더링하는 식으로 코드 탔어요. 사실은 뭐 엔드 연산자를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하겠거니 짐작이 되긴 하지만 분명히 헷갈리는 건 이게 불리언을 체크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false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엔드 연산자를 썼다는 걸 드러내야 해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써달라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앞에 느낌표 2개를 붙여서 얘는 불리언으로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드러내는데 사실은 이 태그와 서피규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애초에 불리언 값이 아니라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옵셔널한 값이에요.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옵셔널을 체크한 함수를 또 쓰고 있거든요. 다들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옵셔널처럼 써도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옵셔널로 제가 바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태그가 실제 위에 있는 코드를 보지 않더라도 실제로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태그는 옵셔널 값이고 얘가 있으면 쟤를 렌더링 할 거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술적으로 표현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옵셔널인데 서피규어가 있으면 렌더 서피규어 해라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이거 하나가 완전히 문장처럼 익히도록 완전히 서술적으로 드러나도록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쓸 수 있고 글짓기처럼 쓰는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다음 주석인데요. 엄청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앞에 그 컨텍스트를 파악하셨다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주석은 사실은 그 코드를 설명하는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글이기 때문에 주석은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코드라는 문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건 좀 허세 보였어요. 그럼 주석을 쓰지 않아야 한다. 주석을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석 대신 코드로 이야기해야 한다. 제가 짠 코드를 한번 해줄게요. S, E, N, F 왔어요. 이 친구를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주석을 달아서 S는 셀렉터고요. EN은 이벤트, 네임의 줄임말이라서 EN입니다. F는 리스너, 함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F죠.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EL은 엘리먼트의 줄임말 EL입니다. CN은 클래스 네임의 줄임말 CN이에요. 라고 적어놨어요. 주석으로. 주석으로 보면 되지만 주석은 말 그대로 주석이에요. 우리는 코드로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적인 이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서술적인 이름과 짧은 이름 중에 고민하신다면 협업을 위한 순간에 무조건 서술적인 이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dd 이벤트 리스너고요. 나는 그리고 내가 받을 건 셀렉터와 이벤트 타입이고요. 리스너를 받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주석이 없는 상태로 코드를 그냥 이해해버려요.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주석에 대한 건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쓰지 마라. 물론 이 책에서 쓸 수 있는 케이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어지간해서 쓰지 마 이거예요. 쓰지 않는 방향으로 코드를 짜고 대신 코드가 가독성이 높아지도록 짜는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오류 처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는 말은 논리와 오류 코드를 섞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논리와 오류 코드 이 얘기는 사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 논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류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오류 코드 자리에 로깅 코드가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은 사례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와서 필터가 변경될 때마다 이벤트 로그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그걸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보고 싶거든요. 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원래 썼던 그 코드에 필터링 될 때마다 로깅을 남겨야 되겠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걸 해볼 거예요. 원래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onClick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all 클래스가 있으면 필터된 조건 넘기고요. 없으면 sorting된 조건 넘깁니다. 세팅하고요. 그리고 나서 렌더링해요. 이제 이 코드에서 이벤트 함수를 섞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필터 네임을 지금 다음 피처 먼저 볼게요. 이벤트 로그라는 함수에 저런 값들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필터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터 상태를 여기서 if문 안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if문의 조건에 따라서 필터 네임 먼지를 계속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함수 끝에 이렇게 이벤트 로그를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가 이 코드가 그리 길지 않은 코드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정도 한 줄은 뭐 이해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로직이 복잡해지고 이벤트 로그를 남기기 위해 가져와야 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 코드의 복잡도가 올라가고 다른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는데 아주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논리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코드예요.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코드를 그대로 남겨두고요. 밑에 트랙 이벤트를 트래킹하는 함수를 하나 별도로 뺍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값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한 값들을 전달해요. 그럼으로써 트랙 이벤트 함수 내에서 처리해서 이 코드와 이 코드 완전히 분리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또 동료 혹은 또 미래의 내가 보기에 이 코드가 로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비즈니스 로직이 오염되지 않고 로깅 코드가 분리돼서 논리에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 코드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드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제가 짧게 요약했고 사례도 굉장히 심플하게 요약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봤던 그리고 못해왔던 것들에 대한 상기 정도는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깨끗한 코드는 문장처럼 읽혀야 하고요. 의미 있는 이름은 의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함수와 주석은 프로그래밍은 글짓기이기 때문에